어영차 바다야 시청자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오늘 들려드릴 주제는 우리나라의 설화와 민담, 그중에서도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바다와 관련된 민담이나 설화가 많이 있습니까? 민담이나 설화라는 건 이제 그 나라나 지역의 생활상, 문화를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도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반영이 돼서 바다에 대한 설화가 좀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대략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숫자를 특정해서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바닷가에 살고 있으면 그 바닷가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는 바다가 주제가 아니더라도 바다가 소재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다 바다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 같은 경우에는 그 섬의 탄생이라든지 아니면 섬에 이름이 붙게 된 유래 같은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다 설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라면 심청전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청전을 바다 설화라고 잘 생각을 안 하시는데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심청이가 바다에 제물로 뛰어든다든지 또는 용궁에 갔다가 용왕님을 만나서 다시 돌아온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바다 설화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심청전을 보면은 그 당시에 추론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런 셈이죠. 심청이를 공양미 300석에 샀던 뱃사람들 같은 경우에 당시에 중국과 교역을 하던 상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천에서부터 중국까지 그 당시에 상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그 상단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바다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심청전에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인천항에서 백길로 4시간,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 섬엔 흥미로운 전설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효녀 심청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민간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조선시대 후기에 육전소설이라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필사본으로 해서 이제 널리 퍼진 그러한 그 소설인데 여기에 이제 그 중요한 그 효행의 모범으로 그렇게 전파된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백령도는 심청전의 주요 무대 중 한 곳인데요. 심청이가 몸을 던진 인당수가 백령도 앞바다로 추측된답니다. 심청전과 관련된 판소리와 고서 등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심청각. 그곳의 앞마당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가 바로 인당수라는데요. 시계가 좋은 날에는 심청이가 환생했다는 연봉바위도 보입니다. 심청이와 관련된 그러한 말하자면 지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심청이가 빠진 인당수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심청이가 용궁에서 용왕님을 뵙고 다시 인간 세계로 환생한 곳, 이곳이 바로 용봉바위라 하는 그런 곳이 존재하고 또 심청이가 또 연꽃을 타고 도착한 곳이 연화리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연꽃마을도 이제 심청이와 관련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몽운사도 여기에 백령도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 바다 설화들은 또 어느 것들이 있습니까? 바닷가에서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기잡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 같은 거에 관련된 설화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영종도 용궁사 돌부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어부가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계속 돌부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버리고 다시 던져도 돌부처가 올라오고 버리고 또 던져도 돌부처가 올라오고 그래서 어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돌부처를 용궁사에다가 갖다 모시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다시 고기가 잘 잡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비라도 최총각 같은 이야기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라도 최총각이요?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비라도 앞바다인 칭량현에 최시성을 가진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이 최총각이 어느 날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아니고 여기에 예쁜 처녀의 시체가 올라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체가 올라오면 그냥 바다에 버리곤 하는데 이 총각이 보니까 아, 젊은 여자가 이렇게 일찍 죽다니 안 됐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처녀의 시체를 잘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꿈에 처녀가 나타나서 아, 저를 장사 지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날 최총각이 가서 고기를 잡았더니 만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처녀가 종종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좋은 어장을 알려줬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좀 재밌는 게
그 이후로는 어부들이 시체를 건지면은 좋은 곳에다 잘 장사를 지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풍습의 기원설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가 평화롭게만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걸 바치는 것들도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바다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력이니까요. 이 자연력을 우리가 육지에서 만났을 때는 뭐 비바람이 친다든지 가뭄이 든다든지 했을 때 당장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다는 나갈 때마다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일종의 애니미즘 신앙과 합쳐져서 바다를 거대한 신으로 보고 그 신의 분노를 달래고 우리에게 잘해주세요라는 의미에서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게 됩니다. 그게 풍어제입니까? 그런 셈이죠. 풍어제도 있고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아직도 지금 바닷가 지역에는 남아 있습니다. 먼 옛날부터 시작된 풍어제. 그 명맥을 아직까지도 잇는 지역이 있는데요. 전남 목포항에서 열리는 풍어제가 그중 하나입니다. 타의 소명을 하나님 오시니 감히 소통하소서.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된 풍어제. 이어서 바다에서 숨진 사람들의 넋을 기리고 신에게 안전을 비는 제의가 진행됩니다. 목포 풍어제는 음력으로 3월 초에 거행되는데요. 한 해의 풍어와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 지역 주민들에겐 한 해의 가장 중요하고 큰 행사입니다. 풍어제는 보통 육지와 바다를 오가며 하루 종일 진행되는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20여 거리로 구성됩니다. 한 해가 평화롭길 바라는 어민들의 절실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제사나 구슬하고 있습니까? 설화에서는. 설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면 아무래도 인신공양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신공양이요? 네, 그러니까 심청전에서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나 또는 섬의 신이 나와서 분노를 하면 그 분노 때문에 바다가 거칠어지고 배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선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원들이 어떤 한 사람 또는 남녀 한 쌍을 인간 제물로 그 섬에 남겨두고 떠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육지 설화랑 비교하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육지 설화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에는 신에게 바치는 경우보다는 커다란 지네라든지 뒷산에 사는 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바치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도승이나 장수가 와서 그 지네나 뱀을 해치우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런데 바다에서는 상대가 신이거든요. 신이니까 누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인간 제물을 한 번 바치고 바다의 설화에서는 인간 제물을 계속해서 바친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한 번을 바쳐요. 그러면 바다의 신의 분노는 진정이 돼요. 그러면 다음 해부터 그 바다의 신과 제물로 바쳐진 인간의 넋을 함께 기리는 제사나 굿을 매년 반복하면서 신을 계속해서 달래게 됩니다.